나는 오늘 아들의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그 이름을 지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내 가슴 속에서 그 아이는 아직도 엄마, 이거 봐 하며 달려오던 5살 꼬마였는데 이제는 그 이름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망친 것도 내가 그 아이를 망친 것도 아닌데 우린 왜 서로를 이렇게 부서지게 만들었을까요? 엄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제발 보증 좀 서줘. 그 말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귀에 남은 그 목소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듯하지만 결국은 나를 설득하기 위한 말투였어요. 50살 백수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일도 가정도 다 놓아버린 아이. 하지만 내겐 아직 아이였습니다. 예전엔 그래,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달랬어요. 그런데 이젠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립니다. 은행, 법원, 독촉장. 그 단어들이 이젠 내 이름의 일부가 되었어요. 박선자라는 이름은 이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빚의 이름이 되었죠. 한때는 그 아이 이름을 덮기 위해 내 이름을 썼는데 결국 내 인생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결심했어요. 이젠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머니, 저 성민 씨 친구입니다. 이번 사업 때문에. 성민. 그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업, 또 사업이라니. 그 아이는 일을 시작하면 며칠 못 가고 늘 기회니 투자니 하며 남의 말에 속아 넘어갔죠. 그때마다 내 이름은 서류에 찍혔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긋는 소리마다 내 삶이 조금씩 지워졌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보증인 박선자. 내 이름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든 기억도 없는데 분명 내 글씨였어요. 그날이 떠올랐어요. 엄마, 저번에 통장 확인 도장 좀 찍어줘요. 나는 의심도 없이 도장을 건넸죠. 그게 그거였던 겁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이젠 내 이름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엔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누군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 좀 들어가면 안 돼?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쓱하고 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성민아?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나 잘못했어.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도 슬픔이 밀려왔어요.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그 말은 늘 내 인생을 무너뜨리면서도 결국 날 움직이게 했습니다. 성민은 내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다 망했어. 그 아이의 어깨가 떨릴 때마다 내 가슴이 함께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내 방 서랍을 뒤적였어요. 엄마, 인감도장 좀 꺼내줘요. 나는 무심코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탁자 위에 쪽지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이번엔 나 혼자 해결할게. 그 아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꺼지고 행방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죠. 또 어디 숨은 거겠지 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아들의 이름은 아무 데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아드님 나이요? 50입니다. 근데 제 눈엔 아직 애 같아요. 젊은 경찰이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따뜻해서 더 서글펐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컵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밤마다 문소리가 날 때마다 성민아 하고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요. 그 한 줄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봉투 속에는 보증 서류 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이 말했어요. 이 서류는 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럼 제 아들이 피해자인 건가요?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어요. 성민이 떠나기 전 했던 말. 엄마, 절대 은행 가지 마요. 혹시 그 아이는 나를 지키려 한 건 아닐까? 나는 아들의 흔적을 따라다녔습니다. 고시원, 친구, 거래처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딱 한 사람, 고시원 관리인이 말했어요. 며칠 전에 왔었어요.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던데요. 우편함 안엔 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선자, 그 안엔 짧은 쪽지. 엄마, 나 괜찮아요. 근데 절대 은행 가지 마요. 하지만 나는 갔습니다. 그게 내 아들이 걸어간 길이라면 나도 그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은행 창구 앞,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박선자 씨 맞으시죠? 아드님이 남긴 문서입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보증해지 신청서 제출인 박성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아이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나를 구하기 위해 사라진 거였어요. 며칠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 보호소에 있습니다. 달려갔어요. 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상처난 손.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너무 몰랐어. 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그날 이후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 끝난 걸까? 보증해지 신청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종이 아래 작게 찍힌 이름 하나가 눈에 밟혔어요. 서동욱. 모르는 이름. 하지만 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이름을 본 순간 모든 시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연락처 목록의 끝까지 훑었습니다. 서동욱. 아무런 저장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증해지 신청서 하단의 작은 인형 옆에 흐릿하게 남은 담당자 도장이 보였죠.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저 지난번 서류에 찍힌 서동욱이라는 분이요. 직원인가요? 직원은 아닙니다, 어머니. 기계적으로 답하던 상담원 목소리가 미세하게 낮아졌습니다. 최근에 그런 문의가 종종 있었어요. 그분 뭐 하시는 분이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혹시 불편하셨다면 가까운 지점 방문 바랍니다. 불편? 그 말이 꽂혔습니다. 내 인생은 오래전부터 불편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독촉장의 잉크 냄새 앞에서,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그래서 이번엔 앉아서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성민이 떠나기 전 사용하던 중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에게 부탁해 잠깐 맡겨뒀던 물건. 깨진 화면을 켜자 노란 메모 앱에 띄어쓰기조차 엉성한 문장이 보였어요. 서동욱 브로커. 주의. 카페 희망 창업 모임. 닉네임 비새벽.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희망 창업,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망을 먹고 자랐을까. 나는 인터넷 PC방에 들어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작은 방. 손끝이 떨려서 희망 창업을 몇 번이나 잘못 쳤는지 몰라요. 마침내 그 카페가 떴고
공직을 상단엔 이런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증이 아니라 동반 성장입니다. 나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닉네임 비새벽. 글을 눌러보자 익숙한 말투가 줄줄이 내려왔어요. 첫 단추만 끼우면 굴러갑니다. 부모님 명의로 확정되면 금방 마감. 남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투자입니다. 가족의 투자. 그 말, 몇 년을 들어왔던 말.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건 아들의 방황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먹는 구조의 이야기였다는 걸. 그날 밤 성민에게서 또 한 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비새벽 만나면 절대 서류에 사인하지 마요. 내가 먼저 쓰러지지 않으려면 울음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서동욱 비새벽 브로커. 보증 권유 문구 가족. 희망 마지막. 은행 서류 도장 대필 가능성. 피해자 나만이 아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증거를 모을 것. 나는 연락처 목록의 끝까지 훑었습니다. 서동욱. 아무런 저장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증해지 신청서 하단의 작은 인형 옆에 흐릿하게 남은 담당자 도장이 보였죠.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저 지난번 서류에 찍힌 서동욱이라는 분이요. 직원인가요? 직원은 아닙니다, 어머니. 기계적으로 답하던 상담원 목소리가 미세하게 낮아졌습니다. 최근에 그런 문의가 종종 있었어요. 그분 뭐 하시는 분이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혹시 불편하셨다면 가까운 지점 방문 바랍니다. 불편? 그 말이 꽂혔습니다. 내 인생은 오래전부터 불편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독촉장의 잉크 냄새 앞에서,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그래서 이번엔 앉아서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성민이 떠나기 전 사용하던 중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에게 부탁해 잠깐 맡겨뒀던 물건. 깨진 화면을 켜자 노란 메모 앱에 띄어쓰기조차 엉성한 문장이 보였어요. 서동욱 브로커. 주의. 카페 희망 창업 모임. 닉네임 비새벽.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희망 창업,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망을 먹고 자랐을까. 나는 인터넷 PC방에 들어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작은 방. 손끝이 떨려서 희망 창업을 몇 번이나 잘못 쳤는지 몰라요. 마침내 그 카페가 떴고 공직을 상단엔 이런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증이 아니라 동반 성장입니다. 나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닉네임 비새벽. 글을 눌러보자 익숙한 말투가 줄줄이 내려왔어요. 첫 단추만 끼우면 굴러갑니다. 부모님 명의로 확정되면 금방 마감. 남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투자입니다. 가족의 투자. 그 말, 몇 년을 들어왔던 말.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건 아들의 방황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먹는 구조의 이야기였다는 걸. 그날 밤 성민에게서 또 한 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비새벽 만나면 절대 서류에 사인하지 마요. 내가 먼저 쓰러지지 않으려면 울음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서동욱 비새벽 브로커. 보증 권유 문구 가족. 희망 마지막. 은행 서류 도장 대필 가능성. 피해자 나만이 아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증거를 모을 것. 나는 지점 창구로 갔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내 손등의 세월이 더 선명했습니다. 이 사본 서류, 제 서명 아니에요.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은 서류의 모서리를 확대경으로 비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필압이 다릅니다.
한 장은 눌러 썼고 한 장은 떠서 썼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동일인이면 가끔 나타나는 습관이 있는데 시옷 획을 닫아 쓰시네요. 여기 서명은 열려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위조죠. 팀장은 곧장 단정 짓지 않으려는 듯 말끝을 흐렸지만 결국 한 장의 안내문을 내밀었어요. 서명 위조 의심 신고 절차. 어머니,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같은 유형이 반복되는지 추적할 수는 있어요. 반복될 겁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은행을 나서며 나는 법률구조공단 지점을 검색했습니다. 낡은 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곳. 상담실의 젊은 변호사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다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카페, 연락 기록, 실제 미팅 시도 가능하실까요? 가능해요. 저 오래 버텼습니다. 이번에도 버틸 수 있어요. 며칠 뒤 나는 희망 창업 카페의 가짜 계정으로 가입해 비새벽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아들 사업 보증을 고민 중인 60대입니다. 마지막 기회라 하네요. 상담 가능할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머니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주차 가능한 카페에서 뵙죠. 내일 오후 3시. 장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들. 결단. 마지막. 그들이 늘 쓰는 단어들. 나는 변호사와 상의해 동행 관찰을 요청했습니다. 내 자리에서 2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 상황을 기록하기로. 그리고 목에 작은 녹음기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 두근거림이 이번엔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카페. 유리창 너머로 가을빛이 기울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걸친 남자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사람.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어머니 서동욱입니다. 별건 아니고요. 아드님이 착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 손을 잡는 그의 엄지에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서류예요. 공식입니다. 위험할 게 없어요.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위험하지 않죠? 수많은 분들이 해오셨고요. 이미 구조화된 상품이라 안전합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내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해? 그가 웃었습니다. 아드님이 사전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셨습니다. 절차예요. 어머니는 도장만. 그때 나는 2테이블 너머에 앉은 변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장 안 가져왔습니다. 대신 이걸 가져왔죠. 나는 작은 종이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녹취동의 요청서. 우리 서로 깨끗하게 합시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경직되셨네. 서로 윈윈인데. 윈윈. 나는 천천히 되받았습니다. 당신들 희망 창업 카페에서 그 말 많이 쓰죠. 부모님 명의로 확정되면 금방 마감. 이 표현도. 그의 손등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카페 자동문이 열리며 2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은행 내부 준법 감시팀 직원, 그리고 지역 경찰 1명. 변호사가 미리 요청해둔 참관이었죠. 나는 조용히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동욱 씨, 오늘은 도장 대신 이름을 남겨두고 가세요. 당신 이름으로. 조사는 길었어요. 은행은 내 서명을 확대 판독했고 법률구조공단은 카페 게시글의 운영 IP와 가입 이메일을 추적했습니다.
뜻밖에도 몇 개의 게시글은 동사무소 앞 공용 와이파이에서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숨어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며칠 후 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른 피해자분들이 더 있습니다. 혹시 함께 진술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세미나실에 모였습니다. 나처럼 손등에 세월이 새겨진 어머니들, 말수가 적어진 아버지들, 그리고 눈빛이 무너진 자식들. 각자의 이름이 순서대로 호명될 때마다 한 사람씩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었어요. 내 차례가 됐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박선자입니다. 그동안 이 이름을 수치처럼 여겼어요. 빚의 이름, 실패의 이름.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름은 내가 지킬 때 비로소 이름이 된다는 걸.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는 건 끝난 뒤에 하려고요. 그날 밤 성민이 보호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겁났어. 엄마도 겁났어. 하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자.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성민은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첫 미팅 날 비새벽이 소에게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심리를 무너뜨렸던 일, 보증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말로 죄책감을 눌렀던 일, 이미 서류가 반쯤 채워진 상태에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몰아붙였던 일, 그리고 내 도장을 흉내낸 연습 종이가 테이블 밑에서 스쳤던 순간 성민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 이거 혹시 쓸 수 있을까 해서 챙겼습니다. 그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박선자가 수십 번 연습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천천히 그 글자를 쓸어내렸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그토록 가볍게, 그토록 많이 망가뜨리고 있었군요. 며칠 뒤 경찰서 조사실. 서동욱은 변호사를 대동해 단순 연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회를 소개했을 뿐이고, 그러나 그의 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제출한 녹취록과 카페 운영자 계정의 실제 명예, 그리고 성민의 증언이 하나로 맞물리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동욱 씨, 왜 게시글에 부모님 명예 확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건 다들 쓰는 표현 아닙니까? 서명은 도장만이라고도 했네요. 누가 도장을 찍습니까? 어머니들이. 그럼 그 도장을 누가 준비하죠? 잠시 침묵. 그의 목 안에서 삼키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동안 내 이름은 종이 위의 잉크였고 오늘의 내 이름은 목소리였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길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축적됐고 희망 창업 카페는 폐쇄됐습니다. 뉴스 한 귀퉁이에 작은 자막이 흘렀습니다. 가족명예 보증 악용한 브로커 일당 검거. 작은 글씨였지만 내겐 세상의 가장 큰 제목으로 보였어요. 선고일 재판장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성민이 옆에서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꼭 이기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절반은 이겼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법률 용어가 물처럼 흘러가다 또렷한 단어가 박혔습니다. 사기, 위조, 상습, 조직, 그리고 유죄. 나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된 방 하나를 떠올렸어요. 독촉장이 벽에 기운처럼 붙어있던 방, 펜촉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리던 밤, 문 틈새로 들이치던 비와 바람. 그 모든 것이 천천히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성민이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그동안 숨기고 싶던 거였어요. 상자를 열자 찢어진 보증 서류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화분 하나. 조그만 싹이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엄마, 이건 우리 둘의 이름으로 심은 거야. 이젠 보증이 아니라 증명으로 자라게 하자. 성민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아이의 웃음이었어요. 나는 그 아이의 볼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름을 지키면서 살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오래전 지웠던 아들이라는 연락처 자리에 나는 새로운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성민 내 아들, 동지. 메모란에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보증으로 묶이지 않은 서로를 증명하는 이름.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은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나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둘의 다시 시작된 시간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죠.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성민아, 고맙다. 엄마,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으로 산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화분의 어린 잎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가 떠오릅니다.